어떻게 줄여요? 왜 150만 원이에요? 더 볼 건 없나요? 빠뜨린 건 이미 못 받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연말정산의 개념은 알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와 같은 20대들은 이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퇴사하고 이직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복잡하더라고요. 뭐 전 회사 못 떼오라 하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 회사에 뭐 떼오라 하는 게 이거야. 이거. 전 회사 이거 떼오라는 거 이거. 이거 전 회사에도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전 회사에도 있어. 우리가 지난 편에서 봤던 그 서식 있지. 그러니까 전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내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내가 이전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 그때도 연말정산을 사실은 한번 했어. 내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는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없고 내가 1년 동안 뭘 썼는지도 모르고 부양가족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서 말하자면 임의로 깡통 연말정산을 해. 나의 기본공제 150만 원 반영하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뭐 근로소득공제 정도 반영해가지고 표준세액공제 반영해가지고 그 정도만 해갖고 계산된 걸 나의 마지막 월급에 반영해서 주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미 사실 정산을 받았고, 그 회사에서 내가 2천만 원 받았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이번 반년 동안 3천만 원을 받았으면 나의 소득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꼭 필요해.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 것과 이번에 발생한 것들을 두 개 더해서 최종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거지. 근데 이직할 때 중간에 약간 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쉴 수 있지, 쉴 수 있지.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기간에는 연말정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내가 일을 안 한 기간,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거는 연말정산 항목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어. 1월부터 12월까지가 이제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이라 그러거든. 1월부터 6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7, 8, 9, 10, 11을 쉬었어. 그리고 12월에 재취업을 한 거야. 그런데 나는 생활비를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야. 썼겠죠? 썼겠지, 엄청 썼겠지. 또 막 안 돼요? 안 돼, 그 기간에 쓴 거는.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쓴 거, 그리고 12월에 입사했으니까 그때 쓴 것만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취업 안 하고 아르바이트로 이것저것 하다가 취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 우리가 아르바이트도 잘 봐야 돼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을 받는다. 다시 해서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알바비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알바비의 정체가 중요해요. 정체. 알바비라고 받지만 사실은 그 알바비가 진짜 알바비, 일용소득일 수가 있고, 일용근로소득. 두 번째는 내가 단기이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짧은 기간이고 너는 그냥 프리랜서니까 사업소득으로 3.3으로 신고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야 너는 그냥 이거 한 번 일하는 거구나 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될 수도 있어. 이 네 가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네 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하고 상관이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인 거고, 한 가지 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얘는 연말정산도 안 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소득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그치. 그래서 알바비 받으면 좋지. 근데 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제외되는 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를 매달 계속 월급으로 받았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단기 알바직인 경우에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종결이 되는 거고, 또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다. 연말정산 할 시기에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요. 2월달에? 네. 근데 그럼 보통 회사에 있으면 알아서 이거 내세요 하는데, 제가 회사에 안 다니고 있으면은 누가 안 챙겨주잖아요. 안 챙겨주지. 그러면 어떻게? 혼자 해야 돼. 우리가 보통 퇴사를 하고 나면 연락이 두절이 돼요. 보통은 이전 회사하고 연락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을 선의의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퇴사자들이 보통. 그럼 이제 직접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 홈택스에 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고, 연말정산을 계산해보는 서비스도 아주 잘 돼 있거든. 그래서 그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계산 샘플로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신고할 때 자동으로 칸에 다 들어가 있어. 주의사항은 나에게 연말정산 항목이 해당되는지는
직접 판단을 해야 돼. 특히 가장 헷갈리는 게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주택자금 공제는 사실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뭐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차입금의 기간은 얼마이고 무슨 차입금인지 그리고 언제 차입했는지 주택 규모는 얼마인지 뭐 무수한 조건들을 따져야 되는데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그냥 내가 전세 대출 있으면 뜨고 주택담보대출 연끌해서 산 거 있으면 그냥 떠. 그거 뜬다 그래서 무조건 반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단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야. 어렵다. 어렵지. 네. 그 다니던 직장에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이제 사이가 이제 굉장히 좋았다면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어떡해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도 놓치고 5월 종합소득세도 놓쳤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정청구라는 걸 통해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경정청구는 이제 5년 내에 나의 환급금이 있었을 때 세무서에 나의 환급금을 돌려주세요 하고 신고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5년 내에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 혹은 내가 누락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방법이 없진 않네요. 방법이 없진 않지. 자, 이거 중간 퀴즈. 우리 중도 퇴사한 나인지 씨는 중도 퇴사를 하고 이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OX. 받을 수 없다. O. 받을 수 없다? 네. O.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 다 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다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우리 중도 퇴사자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라던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사실상 대부분의 것들은 받지 못하는데 부양가족 공제는 혹은 또 기부금 공제 같은 것들은 해당 기간에 지출이 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부금과 부양가족은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하고 그럼 어쨌든 저는 들은 걸로는 맞춘 거 아니에요? 뭐 그래 신용카드는 못 받은 게 맞으니까 그러면 세모로 해드릴게요.